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통일신라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발해라는 나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부제로는 잃어버린 요동을 찾다입니다. 이 의미는 668년부터 이 발해가 세워지는 698년 동안은 30년 동안은 이 당나라 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 요동을 발해, 고구려의 후손인 발해가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번 발해를 볼 때는 인물 위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드라마 대조영이라는 드라마에서 이 최수종 씨가 한 역할인데요. 발해를 건국했던 제1대 고왕 이 대조영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 대조영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고구려 출신이고요. 근데 이게 기록에 또 달라요. 이 신당서와 이 구당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서인데요. 한쪽에서는 고구려 출신으로 보고요. 신당서에서는, 구당서에서는 이를 말갈로 보고 있습니다. 신당서에는 고구려의 별종, 구당서에서는 말갈로 보고 있는데, 이렇듯 기록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이 발해가 당나라에 굉장히 많은 괴롭힘과 옆에서 힘듦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버지는 고구려의 장군이었던 걸걸중상이라고요. 그러나 대중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서에서는 걸걸중상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렇지만은 또 다른 사서에서는 대중상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요서 지방으로 끌려가면서 나라 잃은 서름을 알아요. 일단은 이렇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우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평양이에요. 멸망하잖아요. 668년 멸망하면서 이 고구려의 사람들을 이쪽 중국 관내로 이동시킵니다. 북경이라든지 그 근처 일대로 이동시켜요. 그러다 보니까는 강제로 이주하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자신이 살고 있는 양림동이 아니라 갑자기 양림동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저기 수안지구에 있는 학교로 다녀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제로 학교가 전학되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원래 살던 터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특히나 과거, 이때는 교통도 편하지도 않고 되게 힘들었는데 이 가는 길에 수많은 고구려계의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렇게 요서지방에서 대조영이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696년에 거란족 족장이었던 이진충이란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반란 일으키던 지역이 이 일대예요. 바로 이 고구려 사람들 살던 위쪽 동네에서 일어나서 당나라가 이쪽으로 병력을 투입합니다. 진압하기 위해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우리 대조영이 이 고구려계 유민들을 이끌고 요동으로 런합니다. 이 요동으로 런하는 이 고구려계를 잡으려고 당나라가 병력을 보냅니다. 이 당군은 20만 명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좀 많은 숫자를 보냈어요. 이 많은 숫자를 보냈는데 이 천문령 전투라고 해서 거기에서 대조영이 이 당나라 군대를 격파하고요. 동보산에서 이 발해를 건국합니다. 처음에는 발해라는 나라가 아니고요. 진이라는 국호를 썼습니다. 진을 동모산이면 대략 이 정도쯤 되겠네요. 여기 나라를 건국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에서 우리는 역사에서 남북국 시대로 부릅니다. 일단 대조영을 보면은 나라를 세웠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으로 봐야 될 인물들입니다. 이 발해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세 명의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왕은 말 그대로 싸움을 잘했다. 무자가 싸울 무자예요. 이 문왕은 말 그대로 글 문자 쓰거든요. 이 문자를 쓰고요. 이 무자 제가 못 써서 이렇게 하고요. 이 선왕은 이 문왕 이후에 이 사람이 797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818년에 즉위하는데요. 대략적으로 30년이 아니라 20년 정도 되겠네요. 이 혼란스러웠던 약간 20년간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 계속 보면 4, 5, 6, 7, 8 계속 빠르게 변화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국정을 정비하고요. 이 나라의 닉네임을 해동성고기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만드는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발해의 연표를 간단히 보면요.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안동도읍을 평양에 설치하고요. 고구려 주민들을 강제로 이 요서 지방이라든지 중국 관내로 이동시킵니다. 이주. 이 696년에 거란족의 반란에 틈타서 이 요서에서 요동을 이동합니다. 이 이끌었던 무리의 대장이 대조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698년에 이 천문령 전투에서 당군을 물리치고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732년에 세미나 일정이 아니라 이게 잘못됐네요. 이 발해 연표예요. 당나라 등주를 공격하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최초로 선빵을 쳤다 생각하시면 돼요. 최초는 아니고요. 이 당나라를 공격했다는 거. 산둥반도 바다를 건너서 육지가 아니라. 그다음에 818년에 서랑 즉위하면서 이렇게 분입니다. 926년에 발해가 멸망, 거란의 공격.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발해 건국의 융성인데요. 네, 전쟁의 신 무왕. 이 사람은 이 활발한 정보활동. 원래 이 영토를 굉장히 크게까지 넓혔다는 사실을 알아두는데 싸움을 많이 했다. 싸움. 다른 말로는 전쟁. 당나라가 이 발해가 커지니까는 이 주변에 이제 신라와 이 말갈 중에서도 이 흑수 말갈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무왕이 다 격퇴해요. 무왕은 이 당나라의 이러한 행동에 반발해서 산둥반도 등주를 공격합니다. 그때 보냈던 장군의 이름이 이 장문휴가 이끄는 발해 수군이 이 당나라를 공격합니다. 승리를 거둬요. 크게 점령하지는 않고요. 크게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과 손잡고 이제 신라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발해 또한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친구를 찾는데 그게 파트너가 일본이었습니다. 무왕은 싸움, 전쟁, 정복활동 이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왕, 이 발해의 기트 말이라는 사람인데요. 일단 주변국가 대외 관계 당나라 이제 그 앞섰던 이 무왕의 이 당나라와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요. 친선 관계. 당나라가 계속해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당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발해가 몇 번 공격한다고 해서 당나라가 휘청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를 친선 관계 이제 다시 좋게 맺고요.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과 이제 대외 관계, 특히 신라와는 이제 그 무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역을 하면서 이제 신라와의 교통로를 개설해서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당나라의 여러 문물을 베낍니다.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문물, 중앙정부 관청들을 당나라 거를 이제 벤치마킹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독자적으로 연호를 사용하면서 이 외왕 내제 밖으로는 나는 왕이지만 안에서는 황제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왕과 관련한 이 유적들은 이 정혜공주, 그다음에 정효공주 맞을 거예요. 정묘공주란다. 이 사람, 이 공주, 이 문왕의 딸들의 무덤이 발견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외왕내제 대외적으로 보일 때는 왕이라 칭했지만 막상 발해 안에서는 황제와 같은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 문왕은 이렇게 했습니다. 네. 발해도 이 발해는 예전에 이
동북공정 중국에서 이 동북공정 프로젝트 할 때 06년부터 08년도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게 수능에서의 단골 문제였어요. 단골 문제. 수능이라든 공무원이라든지 뭐 임용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발해에 대한 문제, 이 동북공정 중국의 역사 왜곡 프로젝트에 반발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요.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프로젝트 많이 줄어들었어요. 발해에 대해서 좀 한물이 갔다 하지만 그래도 이 발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구려 그리고 지금까지 단절되었던 이 역사들에 대해서 알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라는 사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나라의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발해 제10대 왕, 이 10대 국왕, 다른 말로는 가독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신라는 이제 뭐 마립간이라도 했고요. 뭐 고구려는 뭐 태왕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뭐 건길지. 그 다음에 이 발해는 이 왕을 부른 말을 가독부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가독부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혼란스러운 30년이 아니라 20년입니다. 이 문왕 죽고 나서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재정비해요. 뭐 1년 만에 왕이 갈아치우고 뭐 하고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도 또 전쟁 왕이에요. 고구려의 옛 땅을 대부분 회복하고요. 전성기를 맞아요. 고구려의 옛 땅 대부분 못단 쪽이 요동반도 쪽만, 지금 말로는 랴오둥 반도 이쪽을 못 먹고요. 전성기 이 고구려 때 영토보다 더 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져요. 지금으로 따지면 러시아 영토에는 뭐 블라디보스토크, 그 다음에 그 일대 연해주 일대까지 다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영토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이 발해를 해동 성국이라 부를 정도로 강대하고 강력한 국가로 칭합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뭐 들을 게 뭐가 있냐면은 앞에서 말했던 것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수습한 거랑 이 선왕은 뭐 해동 성국을 불리고요. 전쟁을 통해서 가장 넓은 최대 전성기. 너무 잘 나가니까 이 별명 칭호를 만들어준 거예요. 호칭을. 일단 발해의 통치체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발해의 독자적인 통치체인데요. 원래 이거 중국 거를 모방했다는 사실 알아두면 되고요. 하지만 모방했지만 그대로 베낀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뭐 레포트라든지 숙제할 때 친구 그대로 베끼진 않잖아요. 약간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자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이면은 이 아래에 있는 거는 당나라 이름이고요. 위에 있는 거는 발해에서 부르는 겁니다. 정당성, 선주성, 이 삼성이 국정을 운영하고요. 뭐 중정대, 문정원, 주자관, 뭐 여기 학교, 비서, 감사,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충, 인, 의, 지, 예, 신. 이거는 이제 유교에서 따온 겁니다. 인, 의, 예, 지, 신, 충 해서 이런 거는 이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덕목들로 이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구역은요, 오경, 수도가 5개고요. 우리 치면 광역시, 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이런 게 있고요. 15부, 그 다음에 62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을 나눕니다. 그 외에 지역 못 나눈 곳은 이제 좀 더 이 62주 좀 더 내려가는 이제 뭐 촌락들은 이 토착 세력이 운영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말갈족들입니다. 이 토착 세력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들의 자율권을 인정해 줍니다. 군사 조직이 있습니다. 군사 조직은 뭐 중앙군의 12, 왕권 수비, 그다음에 지방 요충이 별도인데요. 뭐 신라 말했던 것처럼 구서당 10정처럼 구서당이 수도를 방해했던 것처럼 발해 또한 이 10위라는 10개의 이 군대가 이 수도와 왕궁을 방해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 요충제는 별도의 군사가 있는데 이 발해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있어요. 그 다음에 오경, 15부, 62주 조직되어 있고요. 뭐 좀 더 이제 심화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심화해서 배우면은 역사점 30점 나와요. 진짜 지금 40 몇 점대인데 지금 30점 나오게 생겼어요. 2차 중간고사 2차 이제 시험 보면은 올 100%는 저는 올 100% 객관식이에요. 저 서술형 안 낼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대외 교류 보겠습니다. 이 통일신라와 발해의 국제 교류 관계인데요. 이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이 5개, 이 5도로가 이 발해고요. 이 통일신라 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보고입니다. 일단 통일신라 때를 보겠습니다. 이 통일신라는 뭐 이게 보이고요. 이 당항선과 울산항이 무역항으로 발전해서 이 무역항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울산항이 무역항으로 알 수 있는 이 초용가라는 게 있습니다. 초용가. 초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초용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바다에서 왔다고 나오는데 이 사람 뭐 아랍 사람이라는 썰이 있고요. 아라비안 나이트 되게 이슬람 사람 같은 썰이 있는데요. 뭐 이 사람 초용가가 뭐냐면 이 시예요. 초용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라에서 벼슬을 받고 살고 결혼도 하고 이러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 봤더니 와이프 옆자리에 이제 내 집 안방 들어가려는데 신발이 원래는 와이프만 있으면 와이프 거만 있었는데 와이프 거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하나 더 있어. 그래서 문을 열고 본 거야. 불륜의 현장을. 충격 먹었어요. 대인배입니다. 이 사람 초용이라는 사람이. 왔다. 이 2개는 내 것인데 저짝 2개는 누구 것일까?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게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귀신. 역병. 이 역병이었던 이제 귀신. 옛날에 역병이 귀신처럼 불렸거든요. 이 역병이 이 사람의 대인, 이 사람의 이 넓은 마음에 감동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그려진 곳에 안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 초용가, 이 초용무 또 지금 남아있고요. 전송돼 있고요. 그래서 역병 쫓으려고 이 초용의 그림을 붙여서 했다고. 이 울산항 가면 초용 축제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것 정도 나올 정도라면 굉장히 신라는 세계적,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무역할 정도로 큰 이제 국제적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 알아두면 되고요. 이제 통일신라 때 또 보면은 당나라로 많은 유학생이 가요. 이 빈공과라고 해서 외국인 전용 시험이에요. 외국인 전용 시험. 그러니까 원래 외국인은 공무원 안 되잖아요. 근데 당나라는 국제적인 나라라서 이 외국인한테도 벼슬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게 열어준 게 이 빈공과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빈공과. 이 빈공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선생님들 때 시험 봤을 때도 이 빈공과 시험이 나왔어요. 이 빈공과가 나중에 발해랑 vs 신라가 싸웁니다. 1등, 2등 자리 두고. 이걸 뭐라 하냐면 쟁장사건이라고 해요. 쟁장사건. 이 쟁장이 뭐냐면 이 발해랑 신라가 투격투기가 이제 당나라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대접하면은 이제 자리를 주는데 상성 뭐 이렇게 주는데 발해랑 신라에 대해 싸운 거야. 그거 가지고 우리 자리가 더 좋은 자리 줘야지 이러면서 한 쟁장 사건. 특히나 이 빈공과 때문에. 왜냐면 이제 그 1등이냐 2등이냐 이런 사건. 이 빈공과 중요하고요. 이 불교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 이게 뭐냐면 인도 답사기예요. 답사기. 해초라는 사람이 인도 신라 사람인데 이제 당나라를 거쳐서 인도 당시에 천축으로 불렸던 이 인도에 관해서 이제 여행함을 썼던 기행문입니다. 굉장히 자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신라인 곳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은 뭐 교포들 사는 곳이에요. 신라관, 신라인들 당당하는 거. 그 다음에 신라소, 뭐 신라방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뭐 신라인들이 다 살았다 알고요. 해상항 장보고입니다. 장보고예요. 이 장보고는 어디 사람이냐면 여기 지금의 완도 사람입니다. 완도. 일단 이 장보고는 신라에서는 그냥 평민이에요. 골품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평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완도 촌구석에 있었잖아요. 완도 촌이에요. 촌. 지금도 촌이잖아요. 솔직히 시골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더 촌이었겠어요. 뭐 지금처럼 뭐 서울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평생 그냥 이 완도 내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냥 이러한 자신의 삶을 한탄한 게 아니라 당나라로 런합니다. 당나라는 모든 기회가 열린 땅, 드림, 아메리칸 드림처럼 이 차이나 드림을 타기 위해서 이 당나라 드림을 하기 위해서 런을 해요. 갑니다. 당나라 와서 군인을 합니다. 당나라에 군인을 하는데 당시에 이 당나라 내부에서는 반란사 이제 이 당나라 정부를 흔든 큰 대형 반란 사건 뭐 이사도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 이사도의 난을 진입할 때
굉장히 이 장보고가 크게 활약을 해서 당나라에서 장군의 직위까지 얻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뭐 시장 돌다가 본 거예요. 시장을 도는데 이 신라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온 거야. 이 노예로 팔려온 거 들어보니까 이 해적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자기처럼 섬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신라 돌아갑니다. 신라로 돌아가서 당시 왕이었던 이 흥덕왕에게 말합니다. 이러이런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해적들이 설치니까 나한테 병력 좀 주세요 하면서 청해진 완도에 이걸 설치하고요. 이제 해적들도 소탕하고 이 해적들이 없어지니까 이 해상 무역을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이 적산의 이 법화원은 절을 하나 세우는데 장보고가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장보고의 이 행적을 알려면 일본 승려였던 엔닌이라는 사람이 썼던 입법당, 구 입법당, 순례 여행, 생각이 안 나 했더니 그 사람이 썼던 책인데 거기 보면 장보고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통 이제 장보고를 대사라고 칭합니다. 청해진 대사라는 직이 신라에서는 파격적입니다. 골품자 안에도 없었던 사람에게 벼슬을 주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발해의 무역을 보면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 5개의 교통로, 국내 도로가 있고요. 신라, 그 다음에 발해관, 신라관처럼 발해관 이렇게 있었다는 거. 이 5개의 도로를 통해서 이제 무역을 했습니다. 발해는. 그러면 이제까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영상 꼭 보세요. 제발, 플리즈. 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